편의점이 망하는 테크트리라고 그러죠. 망테크트리 보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일단 알바를 자르고 가족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첫 번째 망하는 징조예요. 두 번째, 도시락이 안 들어와요. 손님이 없기 때문에 도시락이 안 들어가요. 도시락은 항상 비어 있어요. 막 다른 거 갖다 놓죠. 팩이 안 나는 거. 컵밥 갖다 놓으신 분도 계시고 냉장인데. 그러다 보면은 계속 손님이 빠지겠죠. 그럼 이제 뭐가 오냐면 담배만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매장은 담배만 팔릴 매장이 되겠죠? 쉽게 말해서 담배 매장이 돼요. 그러면은 총 매출 100%가 있는데 점주님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담배가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적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야 되죠. 똑같은 일매출 200이더라도 어느 매장이 담배가 60% 넘고 이 매장이 30%면 정말 몇백 차이가 나요. 요즘 손님들은 CU 봉투 들고 오세요. CU에서 뭐 산 거예요? 네, 저도 처음에 되게 그게 서운할 정도로 자연스러우시더라고요. 좀 궁금해서 보자는 솔직히 사람이니까. 근데 보면은 이해가 돼요. 내 매장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또 맥주를 사세요. GS 전용 맥주가 또 있어요. 손님들이 안주는 여기서 사고 맥주는 여기서 사고 그런 걸 되게 자연스러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트렌드를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운해할 필요도 없고 내가 물건을 더 정비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야채 넣고, 저 야채도 팔거든요. 과일 팔고. 손님들이 어느 정도냐면 저한테 와서 생닭 찾으세요. 진짜 정말로, 진짜 정말. 그리고 고등어 손질해 놓은 거 있냐고. 저는 있어요. 냉동 대파도 있고. 전 쌀 배달도 웬만하면 해드려요. 저희는 2명이 일을 하니까. 솔직히 경쟁 사회잖아요. 지금 근데 GS25가 제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굉장히 야채 첨가에 많이 집중을 해요. 근데 저도 처음에 편의점 한다고 그랬을 때 영업사원님이 바나나를 놓자 그러더라고요. 누가 바나나를 편의점 가서 먹어요? 제가 이랬어요, 진짜로. 1개짜리가 있고 2개짜리가 있고 송이가 있어요. 지금은 그분이 팀장님이신데 과장님, 누가 먹어요 바나나를? 저도 편의점 가서 안 먹는데. 그랬더니 엄청 나가는 거예요. 바나나가 막 없어서 막 손님들이 막 화를 낼 정도. 왜 제대로 물건 안 갖다 놓냐고 막 이러실 정도로.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점프를 했을 때 대형 매장을 갔잖아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여보, 야채 하자. 한 다이를. 심지어 제가 작년에 프로모션이 있어갖고 특정 상품군을 잘 팔면 일본도 보내주고 해외여행을 보내주거든요. 제가 작년에 해외여행 3군데 프로모션 다 당첨됐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걸 빼자는 거예요. 이걸 왜 빼요고. 깻잎을 놓자는 거예요, 아내가. 이 잘 나가고 있는 거를 누구 망하게 할 일 있냐고.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근처 편의점 깻잎이 1,000원짜리 팔면 난 살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아, 누가 사 그거를. 깜짝 놀란 게 저랑 아내랑 막 야채 갖고 티격태격 하는데 어떤 어머니 카운터에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주부가 아니어서 그래 이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깻잎 하나 몇 장 먹자고 마트 가는 사람은 없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났어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칸을 넣었던 걸 2줄을 놨어요. 손님들이 오이를 찾더라고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오이를 발주했어요. 이제 영업사원도 놀라는 거예요. 아니 왜 야채가 나가죠? 그래서 그 한 다이를 전부 방울토마토 소량, 고구마 소량, 뭐 단호박. 저는 심지어 옥수수도 팔았어요. 삶기 전. 다 났어요. 다 나가요. 수박이 작년에 제가 40몇 통을 팔았더라고요. 한 시즌에. 그러니까 손님들이 트렌드가 되게 빨리 변해요. 그거를 따라가기 점주님들이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에 도태되면 그냥 나가 떨어져요. 담배 가게밖에 안 돼요. 이게 내 생각으로는 팔릴지 안 팔릴지를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손님들한테 더 타이트하게 다가가야 되고 빨래 시스템이 생겼는데 모든 시스템은 본사 직영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반응을 보고 GS에서도 전국적으로 갈 건가 안 갈 건가를 해요. 빨래를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 어머님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어머니 제가 빨래를 할 건데 하시겠습니까? 진짜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해주세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심지어 비용도 제가 다 비교를 해봤는데 싸요. 거기다가 빨리 와요. 다만 단점이 배달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배달비를 빼요. 그만큼 싸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가만 보니까 뭐를 맡기시냐면 애기들 신발을 많이 맡기시더라고요. 패딩, 큰 이불 이런 것도 다 되거든요. 그렇게 손님들한테 편의점이 타이트하게 다가가고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의 니즈가 굉장히 달라지니까 그거를 점주들이 따라가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매장을 그때마다 확장할 수도 없는 거고. 그쵸. 점주인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구경을 하면 잘 되는 매장 좀 보셔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장사가 안 되고 힘드니까. 50m마다 있는 편의점 솔직히 잘 되는 매장 거의 10%도 안 되죠. 수입으로 그럼요. 네네. 10%도 안 되죠. 제 생각에. 그러면은 편의점 점주로서 사업을 시작해서 남들과는 다르게 일정 이상의 내가 수익을 올리면서 이걸 운영해 나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투자를 적게 하라고 하고 싶어요. 투자 비용을 적게 하는 타입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처음에는. 옛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R타입 하나 G타입 하나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은 5년 계약은 사실 첫 번째 점주님들한테 너무 힘들어요. 그 1년, 4년하고 5년 뭔 차이 이런데 장사가 안 되면 하루가 진짜 1년 같아요. 근데 그나마 R타입 같은 경우는 세를 반부담하잖아 서로.
그런 식으로라도 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여유가 되고 내가 장사 수완이 좀 있고 편의점에 대한 이제 견문이 넓어지시면은 내가 임차인으로 가져가는 매장을 하나 더 줬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편의점의 가장 큰 장점은 소자본 투자 최대 수익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내가 6시간 일해서 한 달에 한 500 벌 수 있을까?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를 소개 왜 시켜주냐? 그거 내가 하지. 그거는 그렇게까지 되진 않아요. 편의점이 터져봤자 초대박으로 터지는 게 없기 때문에, 대신 투자비용이 굉장히 적으니까. 또 그리고 제가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GS25가 말하는 게 상생이에요. 점주하고의 상생인데, 그거를 잘 해나가시고 운영을 잘 하시다 보면 본사에서 솔직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좋은 점포를 주고 싶은 거는 굳이 운영을 잘 못하는 점주님들보다 이 점주님이 맞잖아요. 그러면은 기회가 와요. 저도 그렇게 해서 잡은 것 같고, 진짜 제가 감사한 거죠. 저는 그런 분들이 조금 말리고 싶은 게, 권리금이 1억 5천인 편의점이 나왔어요. 제가 이거 해도 될까요? 1억 5천이면은 다른 거 하세요, 사장님. 왜냐면 1억 5천을 넣는데 환원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편의점이라는 건 장사가 항상 그 매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포스에 매출이 찍혀있기 때문에 안전빵이란 건 있어요. 인수를 양수한다 그러거든요. 그거는 데이터일 뿐이에요.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신축 상가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신축 상가에 어느 정도 상권을 많이 보고 들어가시고, 주택가, 주택 밀집 지역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소자본 투자 타입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재미를 좀 느끼시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일이 재밌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솔직히 저는 레드오션 맞는데 이만한 장사 없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거는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장사만 하면 12일에 꽂혀요. 돈을 제때 받는다는 게 엄청난 기쁨이더라고요, 진짜로. 어쨌든 내가 12일까지만 가게 잘 꾸려서 내가 생활하고 하면 매달 12일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또 최저정상금이라고 제도가 있어서 지켜줘요. 제가 금액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최저정상금은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인건비는 나와요, 무조건. 근데 이제 거기 인건비 주고 내 금액을 이제 얼마를 가져가느냐는 이제 모든 점주님들의 화두인데, 상권이냐 점주의 능력이냐 이건데, 어떤 점주들은 상권이 100%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9대1 생각하시는 분인데, 저는 상권이 70% 점주 역량에 따라서 매출 30% 왔다 갔다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망한 케이스. 편의점은 남들이 보기에는 성업 중인 건데 이미 속은 다 골마져 있어요. 뒤로 까지는 게 많다. 네. 본사는 절대 손해가 없어요. 다만 계약을 하는 대신에 인테리어를 해주잖아요. 위약금이 1억 가까이 돼요, 제가 알기로. 물론 평수마다 다르지만. 근데 상관이 없어요. 다른 점주 갖다 앉히면 되고, 다만 몇 년 안에 회수를 하느냐예요. 물론 점주도 잘 되고 본사도 잘 되면 좋은 케이스겠지만, 근데 안 망하려고 하는 거는 그 사장님 있잖아요. 그 사장님 동영상을 진짜 몇 번 돌려봤거든요. 그 젊은 사장님. 제 가족분들 다 말했어요. 이 동영상을 보자고. 왜냐면 그 점주님한테 제가 진짜 많이 배웠던 게, 치킨을 배달하실 때 아이스컵을 주신다고. 너무 놀랐어요, 진짜. 그런 센스 있잖아요. 디테일. 그러니까 그 사장님도 한 지역 안에 가 굉장히 많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근데 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뼈가 잘 하셨나요? 아니요. 삐 소리가 나오는데. 그래요? 저는 어떻게 알고 있죠? 근데 사람이 편의점을 하다 보면 나태해져요. 편의점 하시는 분들한테 뭘 말씀드리고 싶으면, 가족이랑 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예 한 매장을 저처럼 뚝 떨어뜨려 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점주님들이 아까 망하는 테크트리 말씀드렸는데, 점주님들 막 이래요. 제가 몇 달 있다가 오픈을 할 건데 좀 있으면 2달 있다 아들이 전역을 한대요. 이미 그분은 아들을 무임금으로 쓰실 생각인 거예요, 그 점주님은. 그럼 이거는 벌겠지? 아니죠. 그 아드님이 인건비인 거죠. 아드님은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면 그 돈을 벌어요. 더 벌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커리어가 쌓이잖아요. 근데 편의점은 솔직히 커리어는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서 성공할 거 아닌 이상 어떻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 혼자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장사가 안 되니까 내 가족이 있는 것도 그냥 그만하고 나한테 와. 너도 내 매장으로 와. 그러다 보면 편의점이 한 가족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안 하시는 거 아는데, 그 각오, 나 혼자 꾸려간다는 각오, 저도 사실 이걸 아내랑 얘기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아내가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일이 힘들어지면 나를 찾잖아. 저도 운영 중에 그게 깔려있더라고요. 내가 힘들어지면 알바를 쓰거나 땜빵이 나거나 2배만큼 일을 하면 되는데, 아내도 전업주부로서의 직업이 있는데 제가 자꾸 아내를 갖다 쓰려고 그러고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다 보니까 나는 나태해지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편의점 쉽지 않아요. 일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가족분들이랑 절대 일 안 하셨으면 좋겠고, 최대한. 계약 기간이 있는데, 네네네네. 계약 기간을 장사가 안 돼서 만약에 못 채울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이제 그건데, 인테리어비도 내가 그때는 물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인테리어비와는 별도로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위약금하고 인테리어비용은 따로 해요. 그래서 계약사항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읽어보셔야 되시는 게, 도장을 찍은 순간 사실 누굴 탓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사인한 거는 점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점주님이 네가 잘못이니까 네가 다 책임져. 저는 이렇게까지, 저도 같은 점주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정도 책임감은 갖고 덤비셔야 돼요.
모든 프랜차이즈가 다 그렇겠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없는 만큼 그의 몇 배는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5년 계약을 해도 4년 계약을 해도 2년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2년 계약은 보통 그냥 해버리면 됩니다. 내가 하루에 18시간, 24시간 일을 해도 인건비는 나오니까 최저 정상금도 있고 그리고 2년이니까. 근데 4년하고 5년 이 사람들이 문제인데 월세도 내야 되고 이제 정말 답답한 상황이 오는 건데요. 이제 그 상황까지 가게 되면